오늘은 맨몸 스쿼트를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몸짱을 추구하고 있는 50대 몸짱입니다. 평생 몸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운동인 맨몸 스쿼트를 설명드리고 다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가 중년 이상한테 왜 중요한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맨몸 스쿼트 시간이고, 그리고 바벨을 사용하는 프론트 스쿼트와 백 스쿼트는 오늘은 설명은 드리지 않고 제가 수행하는 시범 영상만 마지막에 넣어드리고 설명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몸 스쿼트가 뭐냐면 의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상체는 언제나 최대한 꼿꼿이 서 있어야 한다. 숙이지 않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아예 저 위에 계속 띄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서서 보여드릴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서서 보여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서서 보여드릴 내용이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발의 넓이인데요. 좁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넓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과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본인의 어깨 넓이로 하겠습니다. 발꿈치 기준입니다. 남자분들 경우는 그렇게 어깨 넓이로 하시고 여자분들은 대체로 어깨가 좁기 때문에 어깨 넓이로 하면 너무 좁거든요. 따라서 여자분들은 골반 넓이로 하겠습니다. 역시 발꿈치 기준입니다. 그 다음은 발의 모양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발을 11자로 하지 마시고 11자에서 약간만 바깥쪽으로 발가락 방향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스탠스입니다. 그 다음은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 중에 무릎의 방향인데요. 무릎이 무조건 발가락 방향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동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동작 시에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무릎이 이렇게 발가락보다 바깥쪽으로 향하기는 일부러 하래도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이 항상 발가락과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운동 내내 긴장을 풀지 말고 복부에 힘을 주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복부와 다리에 힘을 주셔야 하는데 다리는 어차피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지만 복부는 힘을 안 주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부에 힘이 들어가야 허리를 잡아주는 효과가 나거든요. 따라서 복부에 힘을 유지해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앞을 보고 드릴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옆으로 보고 말씀드릴 건데 이제 좀 더 중요한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앉을 때 몸의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얼마나 깊이 앉을 거냐 하는 가동 범위를 얘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보디빌딩에서 가동 범위와 자세는 구분됩니다. 가동 범위와 자세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동 범위는 개인차가 존재해서
개인마다 그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자세는 누구라도 항상 같아야 합니다. 자, 맨몸 스쿼트의 가동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몸짱TV 채널의 구독자님들 중에는 연세가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 정도만 내려가는 쿼터 스쿼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었죠? 저 위에 계속 떠 있죠. 자세, 상체가 서 있어야 한다. 자세는 어느 경우에도 같아야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상체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숙이지 않고. 쿼터 스쿼트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허벅지가 지면과 45도가 되는 스쿼트를 말하는데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도 힘드시면 괜찮습니다. 더 줄이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만. 가동 범위는 사람마다 같아야 한다? 아니죠.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더 내려가실 수는 있는데 상체가 숙여지지 않고는 힘들다. 그러면 상체를 숙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가동 범위 욕심에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이건 보디빌딩에 어디서나 통용되는 대원칙입니다. 가동 범위 욕심이나 무게 욕심에 자세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자세가 항상 우선합니다. 손의 위치는 본인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모으셔도 되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짝 팔짱을 끼셔도 되고, 하여간 하체 운동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안 되면 됩니다. 이렇게 가슴에서 모아주는 방법도 있고. 자, 그러면 쿼터 스쿼트를 다 같이 10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까지가 쿼터 스쿼트였고, 이제 상체가 좀 더 내려가는 하프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만 해보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프 스쿼트는 여기까지, 즉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할 때까지 내려가면 하프 스쿼트입니다. 근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는 그냥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뿐이고, 반드시 쿼터 스쿼트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하프 스쿼트를 해야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하프 스쿼트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쿼터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능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내려는 갔는데 사실은 내 상체는 이렇게 숙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프가 가능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해버릇하면 나중에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프를 상체를 세운 채로 할 수 있는가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거울을 보시든가 남이 봐주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보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무래도 시선을 약간 위쪽을 봐주면 아래를 보는 것보다는 상체를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얼추 상체가 서 있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자세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더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아까 쿼터보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자세에 주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허리를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건데요. 상체를 세우면서 내려갔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히프가 윙크하는 것 같다고 해서 버드윙크라고도 하고 허리가 말린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자세고요. 반대로 허리가 이 방향으로 너무 꺾이면 너무 많이 꺾였다고 해서
과신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안 되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중간, 즉 중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가 맞다는 겁니다. 이거와 이거의 중간, 여기가 맞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허리가 말리거나 과신전되지 않고는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가동 범위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허리가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만 내려가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프 스쿼트를 다 같이 10개를 해보겠습니다. 손을 아까 쿼터 때처럼 고정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한번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손은 본인이 느낌이 좋은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 7, 8, 9, 10. 자, 잘하셨고요. 이 쿼터 스쿼트나 하프 스쿼트를 본인에 맞는 횟수와 세트 수로 진행해 보시면 되는데 수행 능력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시작해 보실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리자면 15회 3세트입니다. 15회 3세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스쿼트 15회를 수행하시고 아까 10회 했던 것처럼 그럼 그게 1세트거든요. 그러고 나서 잠깐 쉬셨다가 다시 또 15회를 수행하시고 그럼 그게 2세트. 그러고 나서 또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 15회를 수행하시면 그게 마지막 3세트가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어려우시면 10회 3세트로 해보신다 할지 반대로 너무 쉬우시면 15회 5세트 혹은 20회 3세트를 해보신다 할지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셔서 본인에 맞는 강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본인에 맞는 강도라 함은 내가 좀 운동한 느낌이 드는 적당히 힘든 정도를 말합니다. 처음 해보실 경우에는 당장 아프지 않다고 너무 오버 트레이닝이 돼서 다음날 되보니 아파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처음에는 무조건 살살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도 별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때 또 강도를 올리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바벨을 사용해서 백 스쿼트와 프론트 스쿼트를 하는 영상을 참고로 한번 봐보시죠. 운동 설명은 이번에는 드리지 않고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운동 전에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물론 운동 중간이나 운동 후에 추가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백 스쿼트, 바벨을 승모 쪽에 쥐고 수행하는 스쿼트입니다. 오늘은 영상만 참고로 보시되 맨몸 스쿼트에서 말씀드렸던 자세의 원칙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의 원칙들이 뭐였죠? 상체가 서 있어야 하고 허리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 등등이었죠. 검찰은 지난해 딸 고민 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유사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2차례에 걸쳐 기소했습니다. 1차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결정과 기소 하루 전인 9월 5일 검찰이 확보한 정 교수의 동양대 그리고 운동 중에는 몸이 탈수되지 않게 수분 섭취를 항상 해주시고요. 다음은 프론트 스쿼트, 바벨을 몸 앞쪽에 쥐고 수행하는 스쿼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론트 스쿼트를 많이들 안 하는데 허벅지 앞쪽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특징 외에 백 스쿼트에서 상체를 세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신 해보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은 영상만 참고로 보시되 맨몸 스쿼트에서 말씀드렸던 자세의 원칙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